탄핵안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자, 탄핵의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 속도도 붙으면서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이는데, 자, 오늘 국방위 5선이자 계엄 상황실장 맡고 있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화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 변호사님. 네, 의원님 김대입니다. 고생이 예, 많으십니다. 네, 네. 자, 지난 7일 국회 본회의 안건 2개 올라왔는데 그게 이제 윤석열 탄핵소추안 또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인데 결국은 다 부결이 됐습니다. 토요일 날. 그 현장에 계셨으니까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국민의힘의 추악한 민낯을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예. 내란죄를 범해놓고도 뉘치지 않는 기색 하나 없었고요. 또 본인들이 지키겠다고 선서한 대한민국 헌법이 죽어가는데도 그분들은 권력 계산에만 급급한 정말 부끄러운 부끄러운 일을 보여준 것이죠. 네. 내란죄로 민주주의가 짓밟혔지만은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일만의 저는 관심도 의지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방조 또 동조도 부족해서 내란 방탄까지 나선 이 내란 친위대의 국민의힘을 강력히 비판합니다. 그날 어떤 돌이켜 보면은 어떤 기회를 모면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줬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내용을 또 들여다보면 오늘까지도 버젓이 대통령으로서 또 고위공직자로서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네. 이 내란 수괴와 동조 세력들이 향후 작전 계획을 짜고 또 야합할 그럴 비밀을 저희들이 좀 어느 정도 제공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개별 의원들의 양심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조직 않고 조직된 실수와 압박으로 또 구속된 시간을 좀 벌어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절대 네. 이런 일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시 기억나시겠지만 정말 국회 앞에 많은 시민들이 있었거든요. 함성이 국회 안으로 들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이거를 들으면서도 참 의원들 얼굴 하나하나도 저도 다 기억이 나는데 왜 이거를 반대했고 당론으로 이걸 채택했고 그 중에 몇 분은 좀 나오긴 나왔지만요. 그 모습이 참 어색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그런 양심을 다 팔아먹은 것이죠. 개개인 한 명은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직된 힘으로 이게 움직여야 되는데 아하. 한동훈 대표의 표리부동한 자세. 한동훈? 네. 예. 이런 것들이 뭉쳐져 가지고, 네. 직접, 본회의장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은 그 사이에 한 7번의 입장이 바뀌었더라고요. 더 바뀌지 않았습니까? 더 바뀌었습니까? 제가 사회를 본 거는 계속 입장이 바뀝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제2의 물태우 물안동 같아요. 예, 노태우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국민과 민주주의를 생각하기보다는 네. 본인이 내란 수괴가 몸담고 있는 집권 여당을 어떤 내란 수습을 정권 찬탄의 기회로 삼는데 네. 급급하지 않았나. 그러네요. 그렇게 보입니다. 해석은 해석을 하는 행동으로 해석을 하는 거니까 내란을 이용해서 정권을 찬탈하고 싶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 상황이고 사람은 네. 컨텐츠보다는 모습과 태도를 보고 맞습니다. 국민들을 판단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분의 표정과 언어 또
이 될 때까지 무한적으로 탄핵 발의하겠다 이렇게 통과시키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번 주 목요일 날 본회의 보고되고 14일이니까 토요일 날 표결이 되는 겁니까?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당은 내일 아침에 이제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합니다. 예.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어제 담화에서 퇴임시까지 대통령 직무를 배제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은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어야 하기에 그러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나 거부권을 행사한다면은 직무 배제는 거짓이 드러난 것이고요. 바로 탄핵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탄핵을 반대할 그 어떤 이유도 남지 않는다는 말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검찰 수사도 좀 얘기를 좀 해보면, 예. 대통령 피의자로 입건해서 수사하고 있다라고 하던데, 검찰 수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우리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검찰, 경찰, 공수처까지, 예. 모든 수사기관들이 앞다퉈서 경쟁을 하는 걸 보면은, 네. 윤석열 구속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이럴 때가 있었습니까? 처음 봤습니다. 예. 수사기관들이 앞다퉈서 공을 내세우고 경쟁을 보면은 이것은 분명히 시간 문제다. 구속은 시간 문제다. 네. 저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오판하지 말고 네. 국민들이 정말 독수리 눈, 매의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으니까 예. 양심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역사,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좀 신속하게 처리해서 전국이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또 국제적으로 대신인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 추미애 의원이 그 비상계엄 문건 관련해서 좀 밝혔던 상황인데요.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지시해서 비서실 등등이 작성했다고 하던데 이것도 심각해 보이거든요. 내란 사전 모의 정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곳곳에서 그런 정보가 들어오고 예. 있고 곳곳에서 그런 실행 계획들이 보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계획이 있었다는 것은 실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러면은 이 초안을 누가 작성했는지 계엄법에도 없는 초법적으로 국회 활동, 지방의원의 활동을 정지를 누가 지시했는지 네. 또 의사인 그 전공의들 그 복귀 문제를 처단한다는 말까지 있었는데 표현. 네. 극악무도한 말까지 있었는데 예. 이런 모든 과정들이 세세히 지금 밝혀내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 6일 날 국방위에서 제가 밝힌 첩보 내용이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11월 29일 날 오후에 여인영과 참모장들이 모여서 계엄 이유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12월 1일 날 대령급 이상 실무자 휴가자를 전원 복귀 명령을 내렸는데 네. 이때는 여인영 사령관이 휴대전화로 지시를 했더라고요. 직접 지시를 했군요. 예. 네. 근데 이게 휴가가 어디를 다녀왔고 저는 이 휴가가 아니고 이게 비밀리에 사전 모의를 넣어서 했거나 이때 모의를 했을 것이다. 예. 또 현장 답사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의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시간대별로 접촉 대상과 동선을 저는 본인이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관련자들은 저는 정말로 다 밝혀내서 정말 끝까지 처벌하거나 그 단죄를 해야 될 거로 보이는데 어제 김용현 전 장관은 일단은 긴급 체포가 됐더라고요. 네. 김용현 전 장관 체포 부분도 조금 어떻습니까? 뭐 자진 출석했다가 검찰이 체포를 했던데 앞으로 수사가 이 모든 사람들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겁니까? 왜냐면은요, 네. 굉장히, 한 1년여에 걸쳐서, 이걸 치밀하게 지금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정말입니까? 예. 왜냐면은요, 군의 주요 지휘자들을, 이를테면, 이번 인사에서, 해군 3명, 해군 2명, 해병대 1명, 네. 공군 3명, 삼성장군 스타가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육군은 한 명도 없습니다. 육군이 없었어요. 예. 통상 6명에서 8명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렇다면 같이 내란을 주모했던 또 공모했던 사람들이 각 사령관이 삼성장군 직급이기 때문에 네. 이분들을 삼성장군들을 발표를 하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밀어내고 또 새로운 사람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교체 시기도 아마 고려해서 일부러 발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네. 또 바꿨다는 거네요. 예. 드론 사령관도
지금 드론 사령부가 창설되자마자 그렇죠. 한 5, 6개월 두고 그만뒀거든요. 예. 근데 보통 이분은 1년 이상을 해야 됩니다. 임기제기 때문에. 보직을 받았으면 1년을 해야 되는데 예. 본인이 11월 달까지 임기인데 5월 달에 그만둔 겁니다. 이것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제가 지금 이 계엄이 나오고 내란 음모가 이 발동되고 생각해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모자이크 조각이 딱 이게 맞아가는 것입니다. 네. 기억나십니까? 또 국방위 그때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청문회 때인가요? 뭐 계엄 절대 없다고 막 웃으면서 그랬던 모습이 아직까지 저는 그게 떠오르거든요. 그 트릭 부린 겁니까? 제가 그 질의도 제가 했었는데 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그 국민들을 속이고 네. 저희 국회의원들을 속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군대가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갔다는데 그것도 지금 김용현 씨 얘기로 본인 얘기로 하면 부정선거 의혹으로 수사하겠다. 또 한편으로는 부정선거만 나오면 다 국면이 전환된다. 또 이렇게 또 음모론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제가 그 상임위에서 그렇게 왜 상임위 긴급히 하는 질의 때 왜 선관위만 콕 집어서 투입했냐, 병력을 계엄군이 진주를 했냐,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관악구에 있는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왜 갔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자료를 명태균 사건의 게이트 사건의 그 여론조작 그게 백데이터가 다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은폐 내지는 처리하기 위해서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아마도 그 윤석열이 그 유튜브에서 중독되어서 정말 선거가 부정론으로 됐다. 지난 총선이.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로 국회가 부정선거 소굴이고 체포해서 범죄직을 찾아서 계엄을 정당화시킨 동시에 재선거를 치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권당의 의석을 늘리겠다. 이것은 이게 방첩사가 이제 합숙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 수사를 거쳐서 선거를 다시 하겠다. 이런 생각 같아요. 그런 생각, 국회 해산 비슷하게 하려고 합법적으로 총선이 부정이고 부정이어서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의도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총선의 패배 이유를 자신의 실정에 찾지 않고 야당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의석을 독점했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망상한자입니까? 뭡니까? 그렇습니다. 부정선거가 가능했다면 본인이 어떻게 대통령이 당선됐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입니다. 그거 외에도 또 국방위 얘기를 좀 하면 김용현이 북한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가 밑에 지휘관들이나 안 된다 해가지고 막았다 이런 내용도 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계엄을 정당화할 시나리오를 아마 그리운 듯합니다. 평양 무인기 대북 비라 살포 사건 당시에도 저는 지속적으로 국방부에 우리 군의 작전 실패가 아니냐는 그 질의를 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 김주의 명품 비라까지 자해적으로 자작극을 벌였다거나 민간단체가 군용 정찰 드론을 날렸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평양 무인기 사건을 계기로 해서 계엄의 실체가 있다는 그 확신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국방위 활동하면서 우리 군의 성정을 믿는 차원에서 계엄이 없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을 해왔는데 이 사건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양 무인기로 심리전을 걸어서 북의 국지 도발을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계엄을 아마 선포하겠다는 그런 계산이 깔려 있지 않았나. 그런데 경고롭게도 북한이 폭설 피해로 인해서 없었거든요. 이게 또 기후가 또 그래 돼 버리니까 할 수가 없었죠. 참. 그래서 오물풍선을 추가로 보내지 못해서 날짜를 정해놓고 아마 계획이 좀 약간 좀 꼬인 듯한데요. 그래서 이번에 그 특수전 사령관이
북한 오물풍선 상황이라고 작전명을 정하고 그 작전을 설명했던 내용과 절묘하게 지금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그렇군요. 다 음모를 다 모의를 했고 다 작전을 짜려고 했는데 상황이 안 맞아떨어졌던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의원님, 예. 2차 계엄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래도 시민들은 불안하거든요. 국지전 도발해가지고 이게 좀 미치광이 제정신이 아닌 상황인데 또 궁지에 몰리면 또 다른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아직도 국군 통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약 100여만 명 이상 모여서 이렇기 때문에 아마 군경의 어떤 그 계엄령에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지금은 그러니까 정치적 상상력, 언어의 풍성함을 갖고 모든 것을 빈틈없이 저는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누가 45년 만에 이렇게 이 문명사에 살면서 네. 이 계엄을 보게 될 줄이요. 쿠데타를 보게 될 줄이요. 예. 누가 생각했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것은 본인이 자살을 하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해결을 결국은 정치권에서도 해야 되는데, 뭐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는데 지금 여당 모습이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자기들이 뭔데 공동으로 뭘 하겠다 이러고, 이게 뭡니까 한동훈 대표? 이거 한덕 총리도 저는 공범으로 보이거든요. 주요 종사자 아닌가요? 내란죄 국무회의 참석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내란죄 공모자고 네. 이분들도 저는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거기서 두 사람이 뭘 한다고 무슨 권한으로 자기들이 그런 걸 한답니까? 우리 헌법은 주권 재민이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탄핵을 통한 헌법 절차에 따른 직무정지 없이는 뭡니까 탄핵밖에 없지 않나요? 직무정지시키는 방법은? 탄핵이 저는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본인들은 한동훈 씨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뽑은 것이지 국민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뭔데요? 국회의원도 아닌데요, 뭐. 그러니까 언론에서나 뭔데요, 자기가. 언론에서나 모든 것이 한한 체제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한한 체제란 말은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희들은 그런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 거국 중립 내각 책임 총리 얘기하는데 이것도 당연히 여야 합의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민주당 입장은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는 겁니까? 저는 이 책임 총리는 네. 이 정치적 언어이지 헌법적 언어는 저는 헌법에 나와 있는 언어는 아닙니다. 용어는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불가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내란 수계와 그 부역자들과 협상은 없습니다. 협상은 없다. 예. 총리 임명은 국회 동의 사항이지 네. 본인이 이럴 사항이 아니거든요. 예. 탄핵 없이는 헌법상 국군 통수권을 박탈할 수 없고 또 이원적인 요소로 인해서 책임 총리제는 개헌 없이는 현 상황에서는 불가합니다. 네. 민주당은 국회 제1당으로서의 국회 모든 권한을 통해서 헌법 질서를 바로잡는데 진력을 다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하여튼 우리 국민들이 또 막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거를 우리 의원님들도 잘 하셨지만 민주당 의원님들 답답하고 또 분노감을 느끼는 분들도 아직 시민들 국민들 많을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한 말씀 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은 민심이고 심판자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지지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평소 같으면은 좀 지켜봐 달라, 믿어달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자기 국민을 상대로 총구를 들이댄 정권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에 커다란 구멍을 뚫어놨거든요. 네. 근데 그 범인이 대통령이에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여당이랍시고 그 사람을 좀 옹호하고 있는 정말 가슴이 뻥 뚫리고 아주 허탈한 느낌입니다. 네. 윤석열 일당은 헌법 존재 자체를 지금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국회 진압 계엄군에 무력 병력을 투입시켜 놓고 경고성 계엄이라는 희대의 헛소리를
하고 있는 이런 예. 상황인데 대통령을 유지하면서 또 그 권한을 위임하겠다는 반헌법적 발상. 저는 심지어 지금 국정원 1차장 임명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의를 수용하는 등 네. 지금 어떻게 보면 통치행사 같아요. 하고 지금 있잖아요. 예, 지금요. 예. 만약에 전쟁이 나면 군 통수권은 누가 행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이 후한무치한 이 윤석열을 바로 좀 더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네. 내란 혐의자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그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한동훈을 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당은 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지키겠고요. 또 여러분께서도 이번만큼은 좀 적극적으로 네. 좀 국민을 조직화해 주시고 또 세력화해 주시고 또 홍보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요. 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죠? 프랑스 혁명 때 그 공포 정치의 화신이었던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 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단두대 이슬로 사라졌는데 저는 윤석열이 얼마나 자유를 외쳤던 사람입니까? 그런 자유의 자격엔 자유가 없다. 아마 이렇게 말하고 사라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